자, 유형 13번이지. 아닌가? 14번이지. 14번은 15번이지. 다시 로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쌤은 이미지가 뭘 이미지야? 모를 수도 있지. 또 그건 이미지네. 이 이미지야, 이 사람이. 사탕을 떼서. 사탕도 또몇 개만 해보자. 자, 2차 방식의 계속 근과 계속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냐? 2차 방식 두근을 알 수가 없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없을 때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둔다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과법을 이용한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두근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두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조건을 이용해서 굳이 알파, 베타로 두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다른 근보다 1만큼 크다. 그럼 뭐야?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죠. 네. 한 근이 다른 근이 2배다 그러면 알파랑 2알파로 두면 되겠죠. 네. 이렇게 조건이 줘주면 결국 미지수는 알파 하나로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반영해서 근거의 성에 쓰시라는 얘기야. 자, 540번 보면 두 근의 B가 1대3이야. 1대3이면 하나를 알파로 두면 하나는 뭐야? 베타 대신에 3알파로 쓰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얘 둘 가지고 근거의 성에 쓰면 되는 거잖아.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3알파가 두 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마이너스 4 M 플러스 1 되겠네. 됐니?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알파 곱하기 3알파가 두 근의 곱인데 그게 A분의 C야. 이걸 가지고 점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써놓고 방정식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연립방정식 푸는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미지수 하나 소거시키기지. 네. 미지수는 알파도 있고 M도 있으니까 적당한 걸 소거시키자. 누굴 소거시키면 편하겠니? 다시 쓰면 이거는 4알파가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고 맞지? 네. 양변 4로 나누면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4 약분했으니까. 네. 여기는 또 얼마 되니? 3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M 되는 거지. 네. 요거 두 개 가지고 푼 거잖아. 네. 알파를 소거시키든 M을 소거시키든 취향껏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는 2차이고 1차. 1차를 2차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어떡할까? M을 구하랬으니까 그냥 M 바로 구하자. 그럼 알파 없으면 되겠죠. 네. 3.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다 뭘로 바뀔 거니까? 플러스 바뀌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해도 되겠죠. M제곱 3M제곱 플러스 2M 나오죠? 플러스 6M 넣으면 플러스 4M 플러스 10M 플러스 1 곱하면 플러스 3 1, 3, 3, 1 대각선 곱하면 9 더하기 1에서 10 나오죠? 따라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다. 근데 정수 M이라 했으니까 M은 얼마다?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근거의 계산을 이용하는데 베타 대신에 알파로 표현이 가능한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 자, 543번 어떻게 근만 세트하는지 좀 보는 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뭐야? 한 근을 뭐라 두고요? 알파를 두면 다른 거는 부호가 반대지.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면 되잖아. 그래놓고 똑같이 근거에 정했으면 위에 건 어때? 같은 문제죠 완전히. 네. 맞네? 그렇게 해서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16번. 자,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야. 방금은 두 근의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베타를 굳이 안 썼죠. 네. 자, 544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은 영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11대 k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봐. 저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알파 베타 나오니까 뭐 붙여야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는 무엇이야죠?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마이너스 1분의 2k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2k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되겠다. 미지수 몇 개야 지금 이상? 3개지. 12개만 가지고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까지 합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입니다까지 합쳐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네. 어떡할 거야? 그거 쳐다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나? 네.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2k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한 게 얼마다? 10이다. 뭐가 생겼어? k에 대한 2차 방정이 생겼지. 풀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k를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넘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4로 나눌게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1, 2 1인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다. 자, 어느 거겠어? 양수 k를 했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다. 아무 문제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 분계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활용이 된다고. 네. 547번 한번 같이 볼까? 같은 문제인데 네가 B 플러스 되는 건 절대값 때문이야. 절대값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괜히 나오면 할때 힘들어 한다고. 그치? 4차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게. 자, 2차 방식의 두 건 알파 베타. 저거 보는 순간 뭐 써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써놓고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 될 거고요. 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자, 그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5래. 자, 이거 어떻게 써볼까? 절대값이 붙어서 네 난이도가 지금 b 플러스로 올라온 거야. 네. 그 말은 절대값만 벗겨내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기존 문제랑. 네. 그럼 우리가 절대값 벗겨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양수면 그대로 벗기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벗긴다. 그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일단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얘기는 뭐든 될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지만 양수인 놈은 절대부터 크면 양수 나오잖아. 네. 몰라지? 두 근의 곱이 이제 중요한데 곱이 2분의 a고 a의 보도 모르지? 네. 그럼 두 근의 곱이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도 있네. 네. 그 말은 내가 알파, 베타의 부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없다. 자, 부호를 판단해서 절대값을 벗기는 건 실패. 그럼 다른 방법으로 절대값 없앨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뭐 있겠니? 절대값을 없애려면 안에 든 거의 부호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게 안 돼. 또 다른 없앨 수 있는 방법. 절대값은 뭐 하는 거야? 양의 합수를 만드는 거지. 양수를 만드는 또 하나 하면 되겠지. 실수를 뭐 하면?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하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지잖아. 네. 네? 오케이.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뭐가 똑같다. 제곱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할게. 자, 좌변 제곱합니다.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뭐 쓰면 되니? 알파 제곱 쓰면 돼? 네? 네. 그치? 그 다음에 2배의 절대값 알파 얘는 절대값 벗기면 안 되지 아직. 왜요? 아. 둘 곱하는 건데 제곱하는 게 아닌데 곱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니까 뭐 그냥 베타 제곱이지. 그게 얼마다? 25. 그럼 이제 가운데 이게 문제네. 네.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곱한 다음에 절대값 써도 되는데 상관. 되지?
양수를 만들어서 곱하나 둘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양수를 만드나 똑같은 거지, 그렇지? 네. 이렇게 씌워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쓰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25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뭘 건데? 그냥 앞에 제곱제곱되면. 요거는 계산할 수 있죠. 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되는 거고 1의 제곱 빼기 a가 되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플러스 자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 대신에 뭐 쓰면 돼? 2분의 a를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약분되면 그럼 뭐가 되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a가 25가 되는 거고 맞네? 절대값 a 빼기 a는 24가 되는 거죠. 네. 됐지?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풀면 되겠죠. 아 이때는 뭐야? a가 양수 점수 모르니까 나누면 되죠. a가 만약에 0 이상이면 이거 어때? 절대값 a는 그냥 a로 나오겠죠. 그럼 a 빼기 a니까 좌변에 0이고 우변에 24가 되는데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죠. a는 양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a 검수면이 마이너스 끊으니까 마이너스 a 빼기 a가 24. 마이너스 2a가 24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2. 음수로 만족하네. 이거로 잡는 얘기가 되겠어. 자, 결국은 마지막에 가스라도 어쨌든 A의 부호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해보고 나니까 어때? 처음부터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도 될 뻔했네. 네. 그치? A가 양수라면 두근의 곱이 양수잖아. 두근의 곱이 양수면 뿔뿔이거나 마마인데 합도 양수니까 뭐야? 두근 모두 양수지.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니까 그래놓고 절대값을 풀어서 한번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두근의 곱이 음수인데 합은 양수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알파를 마이너스고 베타를 플러스로 두고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또 나오겠지.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근데 해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 그게 힘드니까 생인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이겠다. 자, 절대값을 없애려면 절대값 안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제곱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지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지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식을 풀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네. 됐지?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2차 방정식 만들기니까 17, 18을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봅시다. 자, 결국 봐봐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면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맞지? 네. 얘를 전개하면 원래 방정식 구해지겠네. a 쓰고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2차 방정식 만들 때 x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이다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 만들어서 전개해도 되겠지만 알파 베타 모양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합과 곱을 가지고 구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2차 방식 어떻게 만든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라고 해. 이면 치라고요. 그러면 결국 다시 말하면 뭐야? 두근을 각각 알아도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만 각각 몰라도
합과 곱만 알아도 충분히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548번 보시면 자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그러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나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얘와 얘가 또 두근이잖아. 그지? 네. 이놈과 이놈을 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지금 얘로 만들었잖아. 그치? 그럼 해봐 또. 두근의 합은 얼마야? 얘와 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두근의 합인데 이게 뭐가 되니?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10이고요. 두근의 곱은요? 얘와 얘가 두근이니까 곱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해. 그게 얼마다? a분의 c니까 얼마 되니? b가 되겠다. 네. 그럼 애초에 앞서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해 베타를 구했으니까 그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a,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4. 그다음 요거 얼마? 마이너스 a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3 곱한 게 b. 근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4 곱하기 마3은 b는 12.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네. 됐지? 근의 모양이 달라져도 근각의 성격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두 근의 어떤 모양이든 간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근의 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 자, 68번. 그럼 방금 본 내용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뭐 한다?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죠. 네. 551번 같은 경우는 볼까? 자, 551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매. 그럼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4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고. a분의 1분의 c 마이너스 2라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얘와 얘를 두 근을 가는 2차 방식 만드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니? 그건 아니고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 두 근이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되니? 알파 빼기 1에다가 베타 빼기 1을 더하면 두 근의 합이죠. 우리가 찾으려는 두 근이. 두 근의 곱은요? 한 근이 알파 빼기 1이면 두 근이 두 번째 근이 베타 빼기 1이니까 둘을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돼? 얘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나오겠죠.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마4 들어가면 플러스 4.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즉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두 근을 하는 그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았어요. 그럼 2차 방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6x 플러스 곱 플러스 3 영어 만들면 되고요. 저어체 개수가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근의 모양이 뭐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방정식을 만들려면 얘 둘의 합과 곱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네. 그지? 그 합과 곱을 처음 방정식의 근각의 성격에서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 유형 19번.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문제죠. 자, 맨날 잘못 보죠. 눈가락이 띄었는지. 자, 잘못 보고 푼 거면 잘못 본 부분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제대로 보고 푼 부분만 내가 가져다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일단 봐. 근각 계성에 따라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보세요. 좀 전에 폰처럼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B라는 1차의 개수는 어디에 관계가 있어? 합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C라는 상수항은 두근의 곱과 관련이 있죠. 맞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B를 잘못 보면 있잖아. 원래 방정식에서 눈가리 띄어가지고 B를 잘못 봤어. 그럼 뭐가 잘못 구해지는 거야? 두근의 합이 잘못 구해지는 거라고요. 네. 맞니? 네. 곱은 잘 구해줘. 제대로 구해진 거야. 그러니까 B를 잘못 보고 풀면 두근 알파 베타 제대로 나왔겠어? 엉망 나왔겠어? 엉뚱하게 나왔겠죠? 엉뚱한 게 나왔고 알파 진짜 알파 베타 대신에 다른 게 나왔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의 합도 달라게 나와야겠지. 근데 알파 베타와 다른 두근이 구해졌다 하더라도 두근의 곱은 실제 제대로 구한 것과 어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왜? C는 제대로 봤잖아. 네. 예를 들어서 얘에서 눈가리 삐어서 P를 물어봤다. P 다시를 보고 풀었단 말이야. 현경이가 눈이 좀 안 좋아. 무슨 뜻이 안 좋은지. 그래서 P를 다른 숫자로 보고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풀었더니 이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다른 게 나온단 말이야. 맞니? 맞죠. 그럼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당연히 다르지. 근데 보세요. 얘는 어때?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니까 어떠네? 당연히 B랑 B 다시가 다르니까 얘 합은 다를 거라고 실제 합과. 네. 근데 보세요. 둘 곱하면 A분의 C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웅땅을 곱했지만 그 곱한 결과만큼은 어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두근의 B를 잘못 보면 합은 엉뚱하게 구해지겠지만 그래도 곱은 제대로 구한 것과 똑같이 나온다고. 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C를 잘못 보면 두근의 곱은 엉뚱하게 나오겠죠. 그래도 두근의 합은 어때? 괜찮아요. 실제 두근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합은 똑같이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 잘못 본 부분은 필요 없고 제대로 본 부분만 가져서 써놨지. 네. B를 잘못 보면 합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 곱은 제대로 나왔으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네. C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럼 곱은 잘못 나왔을 거야. 그렇지만 합은 똑같이 나왔을 거니까 합은 갖다 쓰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 곱과 합 두 개를 알면 내가 원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런 얘기야. 자, 유리와 준호 이 바보 같은 놈들이 2차 방식 푸는데 유리는 X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B를 잘못 봤으니까 합을 잘못 구한 거야. 근데 곱은 어때? 분 말짱하다. 그러니까 유리는 X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냐?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네. 그럼 이 두 분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는 원래 합과 어때? 같지? 않지? 버려. 근데 잘못 보고 풀어 구한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15는 아마 제대로 놓고 풀어도 두 근의 곱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5 나올 거란 얘기야. 이건 제대로 푼 거야. 그 다음에 준호는 어떻게 했냐? 1 플러스 마이너스 3에 얻었지. 뭘 잘못 봤니? 상수항을 잘못 봤단 말이야. 상수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뭐? 두 근의 곱은 의미가 없어요.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얘는 실제 끝과 어때? 다를 거라고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두 근의 곱도 다르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만 뭐는 제대로 봤어. B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합은 제대로 구해졌겠죠. 네. 두 근은 다른 모양이겠지만 실제 합치면 그 합은 똑같이 나올 거라고. 합치면 얼마 되니? 2가 되겠지? 얘는 써도 되겠다. 제대로 놓고 풀어도 합은 2가 나왔을 테니까. 네. 그럼 지금 내가 뭐 진짜 제대로 된 근, 제대로 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면 그 두 근의 합은 얘는 어때?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두 근의 곱은 얘는 어때? 똑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내가 풀고 싶은 방정식은 얘와 얘를 합과 곱을 갖는 2차 방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차 계수 1차 했으니까 여기가 우리 찾는 답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잘못 본 부분이 아닌 제대로 된 부분을 확인하시자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밑에 557번은 조금 결이 다른데, 자, 볼게요. 이거 이해됐지? 제대로 된 부분을 가져다 쓰자는 얘기. 자, 557번은 더 바보야. 눈이 뜬 게 아니고 머리에 문제가 있네. 근의 공식을 이상하게 썼잖아. 봐봐. 뭐야? 근의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인데 4를 빼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짝수만 시가 뭔가 헷갈렸어 이거. 나 저렇게 나가겠다. 뭐라고? 아니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도 칠 좀 바꿔야 돼.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잘못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두 근을 얻었단 말이야. 네. 그럼 제대로 된 거를 구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야? 자, 두 근이 하나는 얼마 나왔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ac.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두 개 계산할 때는 하나가 얼마 나오고요? 하나가 1나오고 하나가 2 나왔던 얘기죠. 네. 그럼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누가 하나가 2가 나왔던 얘기잖아. 네. 물론 따질 수는 있겠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죠. 더 크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모를 때도 상관없어요. 누가 1이고 누가 1인지 몰라도 돼. 왜? 둘의 합과 곱까지 구할 테니까. 얘와 얘를 둘 대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게 뭐가 되겠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라며 둘 다 얼마 나와야 되니? 3이 되겠다고요. 그럼 둘을 더하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지겠죠? 네.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동그라면 2a분의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그게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네. 하나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얘와 얘를 플러스 하나가 1이고 2야. 그럼 둘이 곱한 것도 1과 2의 곱과 같겠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곱한 게 1과 2의 곱이니까 얼마 되니? 2가 되겠죠. 자, 곱하면 분모 보자. 분모는 뭐 분해? 4a 제곱 분해. 맞지? 분자는 자, 합작공식이지. 너 더하기 너 빼기 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이지?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제곱하니까 루트 사라지고 b제곱 빼기 ac가 나오겠네. b제곱 빼기 나가겠네? 4a 제곱분의 플러스 ac고요. a 하나 약분하면 4a분의 c가 되고 그게 얼마야? 자, a, b, c가 구해지지 않지 직접. 네. 근데 관계는 나오네. b는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맞죠? c는 8a가 되겠죠. b, c를 다 a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네.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인데 빼기 3ax 더하기 c인데 더하기 8a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문제는 a로 나누면 되니까 a 제곱 3x 플러스 8은 0이 되겠다. 두 근의 합은 얼마야? 3. 두 근의 곱은 얼마? 8. 이렇게 풀면 돼요.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풀면 그 잘못 써서 푼 그 식의 결과가 한근이란 얘기야. 근데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 모르니까 어때? 둘을 합친 거는 둘을 합친 3과 같고 둘을 곱한 거는 둘을 곱한 2랑 같다고 풀어내신 거야. 자, 이런 거는 연습 그럼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거야? 위에 있는 두 유형 555번, 556번이 훨씬 더 중요하고 57번은 조금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 준비하고 있어야겠지. 됐지? 네. 자, 유형 20번 봅니다. 좀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겠다 오늘. 왜? 망했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 많아졌네. 알았어. 끝까지는 안 할게. 이거 두개 정도 남겨줄게. 뭐야? 뭐라고? 자, 20번. 바로 볼게.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서 알파 가자 한 실근이 무슨 말이야?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아하,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 0을 만족하는 거지. 네.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을 참여되게 하는 x 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정상이지. 자, 그럼 무슨 뜻이야? F알파는 0이라는 얘기는 자 무슨 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식에다가 알파를 넣고 어떤 연산들을 해줬을 때 그 결과가 0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네. 자, F 얘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똑같니 다르니? 다르지? 다르지? 다시 fx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면 f2x-1은 x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2x-1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저 x 자리도 2x-1의 제곱 b 뒤에 있는 x도 2x-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방정식이야. 다른 방정식이니까 그건 또 어때? 다르게 나와야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도 또 뭐 때문이야? 어차피 보세요. fx는 x가 들어오면 제곱해서 a를 곱하고 그다음에 x가 들어오면 b를 곱하고 그다음에 c를 더해서 계산하는 뜻이잖아. 이 f란 식의 전체는 얘를 제곱해서 a를 곱하고 여기 들어온 놈을 다시 b를 곱하고 그다음에 c를 더해서 계산하는 뜻이잖아. 네. 얘도 봐. 똑같은 f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왔어? 이번에 x 대신에 2x-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2x-를 뭐해서 제곱해서 a를 곱하고 2x-를 b를 곱하고 c를 더해서 계산한 거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어때? 동일하잖아. 네. 왜? 똑같은 f라는 함수 식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맞지? 들어오는 게 다를 뿐이야.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그때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뿐이지만 그 안에 들어지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야. 네. 그 말은 들어오는 게 지금 봐봐 위에서 한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알파가 들어오면 뭘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0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누구는? 얘는. 됐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0이 되게 하려면 여기 들어오는 게 뭐가 되면 들어오는 게 알파가 되면 그 알파를 가지고 띡띡띡띡 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니?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다며. 알파 들어오면 이 과정에서 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x-1 들어올 텐데 그 2x-1을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되어준다면 알파가 되어준다면
결국 같은 과정에서 0이 튀어나올 거라고. 네. 이 식이 성립할 거라고요. 그럼 그런 x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 그리 되겠네. 그럼 내가 찾는 건 뭐야? 2x-1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알파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2x는 x는 얼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한근은 뭐가 됩니까? 얘가 됩니다. 근이라는 건 x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맞지? 얘의 한근이 주어지면 얘와 얘가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역이라 같아지면 여기에 들어온 부분이 알파랑 똑같아지면 결국 0을 뱉어내는 것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 값이 알파가 되는 그런 x를 다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fx는 형이 두 개는 알파 베타라며. 그 무슨 말이야? 여기 x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지. 두 개니까. 네.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0 된다고요. 그러면 봐. 이 방정식의 두 개는 똑같은 f라는 식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이 뭐가 돼준다면 알파나 베타가 돼준다면 충분히 0이 나오겠죠. 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거는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되고 2x 플러스 1이 베타가 되는 x를 찾아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x는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 x는 베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되겠죠. 즉 x에다가 얘들을 집어넣는 순간 2x 플러스 1은 알파 베타가 될 거고 그러면 0을 만족하게 될 거라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개는 바로 뭐가 되니? 2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합이니까 얘들을 더하라는 얘기죠.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4라고 그랬지? 그럼 2분의 4 빼기 2니까 2가 되니까 답은 얼마다? 1. 빨리 풀어 제껴야 되는 거야. 맞니? 자,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B 플러스까지 있지만 그거 역시 힘들지 않아고요.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1번 예고한 대로 21번까지만 할게요. 2차식의 인수분해야. 우리가 앞서서 2차식의 인수분해를 많이 연습했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야. 인수분해는 어디까지?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요. 우리가 보통 어떡하니? x제곱 플러스 1더 이상 인수분해 하나 아니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 볼 수 있지? 네. 복소수의 범위까지 가면 허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일은 없어요. 이처럼 복소수 범위까지 가서 인수분해를 계속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 자,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놈을 인수분해했더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했더라. 그러면 두근이 뭐란 얘기야? 알파, 베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맞니? 다시 인수분해 통해서 두근을 찾았잖아. 근데 나는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이제 0 치워도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얘기지.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직접 인수분해 해도 되겠지만 두근을 알면은 두근을 통해서 이렇게 2차식을 인수분해 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네. 즉 이놈을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 잘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된다 2차식 인수분해. 얘를 방정식으로 보고 두근을 먼저 찾아.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을 먼저 인수분해 안 하고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 두근을 찾으면 그 두근 가지고 결국 뭐야? 인수분해 된 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두근을 알면 우리 방정식 만들 수 있던 것처럼. 그지?
이거 봐. 562번. 순서가 뒤바뀐 거야.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요. 인수분해 지금 일반적인 범위에서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곱해서 6되고 대에서 마사되는 거 안 보여. 없어. 근데 인수분해 하라네. 그럼 만약에 이 2차 방식의 두근을 알면 두근 가지고 얘를 인수분해식으로 맞출 수 있죠.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해 공식 씁니다. x는 짝수죠. 짝수죠? 네. 여기 마사니까 b 프라임 얼마 되니? 절반이니까 마이너스를 풀 거야. 짝수 공식은 a분의 1분의 맞지?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2 풀마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네. 그럼 두 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2차 방식 만들어도 되네. x 빼기 한 근. 또 하나는 x 빼기 또 다른 근.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지만 두 근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 말은 이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느 범위까지?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려면 2차 방정식을 보고 두 근을 먼저 찾은 다음에 두 근 가지고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 되식이 만들어지니까. 자, 밑에 다 똑같은 거다, 그치? 근해 공식을 통해서 먼저 두 근을 찾은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 이거를 굳이 전개할 이유는 없지, 그치? 근데 뭐, 그치? 아니, 전개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9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여기까지 하면 숙제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번 숙제는 78쪽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네. 78? 여기부터 71쪽부터 78쪽까지 오시면 되고. 무슨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뭐 하는데 좀 말할 거 했는데 조심히. 할만한데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할게 너무 많아서. 아니야. 아, 3월도 벌써 지금 반이 지난 지가 언제야? 그치? 꽤 지났지? 좀 있으면 이제 3월 말 된다 본다고. 다음 주가 지나면. 그리고 다음 주에 바꿔줄래? 뭐 있다. 다음 주